안녕하세요. 새롭게 써서 주영훈입니다. 안녕하세요. 송지은입니다. 안녕하세요. 정목윤입니다.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게 되면 그 이전의 삶과 후의 삶이 확연히 달라지게 되죠. 자신의 삶에 대한 해석도 달라지게 됩니다. 네, 오늘 초대 손님의 이야기인데요. 그토록 싫어하던 운동이 하나님이 주신 달란트가 되어서 선한 영향력을 곳곳에 흘려보내고 계신 분이십니다. 네. 아, 이분이 운동을 싫어하나요? 싫어하셨대요. 너무 놀랐습니다. 그래요? 네. 저도 예. 오늘 이분에 대해서 새롭게 아는 진실인데요. 그러니까요. 두 분이 가까운데도 굉장히 놀라시네요. 이분의 별명이 8개의 폐, 6개의 심장, 예, 계속 뛰는 그녀. 개그우먼 김혜선 씨입니다. 어서 오세요. 반갑습니다. 세번 더 뛰어. 오케이. 네. 좋습니다. 저 이제 다 한 것 같으니까 가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점프로 앉아줘요. 점프해서. 좋아요. 자. 괜찮나요? 좋습니다. 예. 이거 부러지는 거 아니에요? 네. 좋습니다. 만족스럽습니다. 지금 방송 보신 권사님들이 깜짝 놀라시겠어요. 네. 죄송합니다. 네, 뭐 캐릭터니까. 네. 개그우먼 김혜선 씨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역시 저희가 사실 이 녹화가 좀 이게 굉장히 좀 뒤에 하기 때문에 저희가 지칠 법한데 에너지가 확 나니까 저희가 다시 텐션이 확 올라가는 것 같아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요즘 뭐 축구 하시느라고 바쁘시던데요? 뭐 요즘 사실 별명이 많은데요. 네네. 뭐 요즘 MZ 세대들 같은 경우는 이제 축구 선수 적토마로 알고 있고 또 6시 내 고향도 하다 보니까 섬순이 이제 나이 드신 분들 섬순이를 알고 계시고 점핑머신 운동센터를 운영하다 보니까 이제 머신쌤 뭐 이렇게 부캐가 굉장히 많아서 활발히 또 활동하고 있습니다. 아, 그래요? 6개의 폐, 8개의 심장. 계속 뜁니다. 아침부터 새벽까지. 내가 끝까지 달릴 거야. 계속합니다. 대단합니다. 지치지 않아. 아니 근데 그때 골 때리는 그녀를 보니까 그 이영표 감독 팀에서 이제 보니까 그 기도하는 장면이 카메라에 잡히더라고요. 골 넣고 이렇게 세레모니 할 때. 맞아요. 그죠? 저희가 이제 개벤저스 팀이 대부분 이제 기독교인들이 많이 있고요. 이제 경기하기 전에는 기도를 굉장히 많이 하는데 경기 이제 휘슬이 불릴 거 아니에요. 경기 시작했습니다 하고 불잖아요. 그럼 그렇게 뭐 부모님의 원수를 만난 것처럼 굉장히 전쟁터가 따로 없어요. 그죠. 다 이겨먹겠다고 막 다들 하면서 뛰는데 끝나고 나면은 저희끼리 그렇게 이제 사실은 되게 다 친한데 그죠. 할 때는 전쟁이거든요. 근데 보고 나면은 쟤네들도 저 친구들도 다 하나님의 자녀들인데 너무 우리가 힘들게 이렇게 싸우고 살고 있지 않나 치근한 마음도 들고 왔다 갔다 합니다. 저희도. 하다 보면 막 승부욕이 생겨요? 제가 사실은 승부욕이 없다고 생각했거든요. 근데 그 축구 골대녀 프로그램 하면서 승부욕이 굉장히 있구나 내가 이렇게 딱 느끼더라고요. 저희는 다 알고 있었거든요. 승부욕이 그래요? 세다라는. 많은 걸 알고 있었는데 나도 모르는 걸. 그리고 저희가 오늘 원래 골대녀의 김승혜 씨를 모시려고 그랬는데 본인이 나와가지고 저희도 많이 당황했다. 승혜 씨는 멀었습니다. 승혜 씨는 왜요? 네? 왜요? 뭐가 멀어요? 조금 더 기도하고 나오셔야 됩니다. 다 때가 있는 법이에요. 두 분은 어떻게 선후배 관계가 어떻게 돼요? 이제 제가 선배지만 나이는 이제 또 누나고. 그런 사람들이 많네요. 윤 씨가 굉장히 일찍 시작했나 봐요. 어릴 때 되게 일찍 시작하셨고 이제 KBS 공채로 했을 때는 이제 22기, 제가 26기. 4기 차이 나는 이제 완전 대선배님이신데 한참 어린 동생이죠. 그죠. 그리고 어렸을 때 이제 또 누나가 개그맨 되기 전부터 저는 봤죠. 대학로에 저희 극장에 같이 있어서 봤어요 그때부터. 맞아요. 그때부터 좀 눈에 딱 띄는 그런 누님이었어요? 지금이랑 뭐 큰 차이가 없어요. 아니 그러니까 제 얘기는 지금이랑 그 얘기는 색깔만 바뀌었어요. 개그적으로나 여러 가지 이런 달란트적으로 봤을 때, 재능으로 봤을 때 좀 튀어있는 스타일이었냐 이거죠. 근데 지금 이제 본인이 제일 잘하는 걸 잘 찾아서 잘 맞게 간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때는. 그때 대학로 시절 했었을 때는 제가 24살 늦게 시작했거든요. 기억나는 게 누나는 안 될 거다라고 저한테 얘기했었어요. 제가요? 누나는 캐릭터가 애매하다. 그 얘기를 굉장히 많이 하셨고 그때는 이제 완전히 이제 이미 공채가 되셨기 때문에 대선배님이셨고 대학로에서 제가 24살에 시작했고 29살이 됐거든요. 4, 5, 6, 7, 8, 9, 6년 동안 총 10번 넘게 이게 방송사마다 개그맨 공채 시험이 있다 보니까 되게 길게 했었어요. 진짜 오래 걸렸네요. 나이가 쉽게 생각하면 이제 그때 김민경 선배님이 28살에 가장 그 여자 개그우먼들 나이로만 치면 연장자였고요. 가장 많은 연장자의 이제 나이가 이제 커트라인이었고 저는 나중에 이제 그 나이에 대해서 이제 떨어지다 보니까
난 이제 나 아닌가 보다. 예. 이 일이 아닌가 보다. 이제 포기하려고 했었는데 생각해 보니까 내가 이거를 정말 진정으로 열심히 집중해서 한 적이 있었을까를 고민해 보니까 1년만 좀 더 버텨보자. 미친 듯이 해보자. 그러면서 1년을 그렇게 하면서 여기 막 동그랗게 500원짜리 크기로 막 원형 탈모도 생기고. 스트레스 때문에? 네. 왜냐면 29살이 된 사람이 아무도 없었으니까 나도 안 될 것이다. 그랬었어요. 근데 그러다가 나중에 29이 딱 되고 나서 그때 이제 불가능이 없구나. 연습생들도 심지어 저한테 그랬어. 너는 애매해가지고 넌 안 돼 이랬었는데 네가 되면 장을 지진다 했는데 다들 장 지지러 갔죠. 네. 이게 김혜선 씨랑 이렇게 이야기하실 때 마지막에 이런 부분은 웃기려고 힘이 들어가는 거예요. 그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마지막에 장을 진다 이런 거는 힘이 진짜예요. 웃기려고 힘이 들어갔는데 거기서 진짜라고 보시면 안 되는 거예요. 그냥 웃어주시면 되는 나 거예요. 이런 스타일 알아. 이 녀석아. 네, 제가 알아. 이 녀석아. 아까도 나는 내 입장 난처하게 하지 마. 왜냐면 제가 알겠어. 나는 한 번도 누군가한테 넌 안 돼 이런 얘기를 하는 스타일이 아니고 뭔지 관심이 알겠어. 없어요. 그때는 정말 저는 정균 씨가 관심이 지금은 없어요. 사람이 됐습니다. 사람이 됐어요. 네. 하지만 그때는 철없는 아이였습니다. 이런 게 이제 약간 토크에 힘이 들어가는. 그냥 그라운드에 뛸 때가 제일 좋아요. 뭔지 알았어. 뭔지 조용히 알았어. 어떤 건지 알았어. 듣겠습니다. 네, 알아. 이런 거 뭔지 알아. 그래서 표정이 이러시길래 미리 설명서를 좀 알려드리면 아니, 난 이미 알고 있었어. 눈치를 알고 있었어. 네. 알고 있었어. 우리가 다 걸러들으니까 걱정하지 마라. 적당하게 이렇게 웃으면서 이렇게 다 받아줄 수 있어. 걱정하지 그리고 마. 위에서도 편집할 때 잘릴 때를 아시면 굉장히 편하십니다. 잘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왜 그래요? 맞아요. 설명서를 알려드리는 근데 두 분이 거예요. 이렇게 농담 주고받을 정도로 가까운데 제가 아까 오늘 김혜선 씨 온다고 얘기하면서 이 누나 크리스찬이었어요? 막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몰랐어요. 서로 그렇게 몰라요? 교회 다니는지 몰랐어요. 왜? 제가 생각할 때는 저는 알고 있었거든요. 크리스찬인 거. 근데 이제 연습생 시절에는 제가 아침에는 이제 식당에서 아르바이트하고 그 끝나고 나면 이제 개그 연습생 시절에 이제 대학로 활동을 하다 보니까 이게 늦게까지 끝나잖아요. 그래서 시간이 많이 없다 보니까 아마 그런 모습을 못 보셔서 그런 것 같아요. 저는 혜선 씨가 크리스찬인 걸 알고 있었거든요. 네, 뭐 기도도 하시는 모습을 맞아요. 봤고 여러 가지에서 인터뷰도 하시고 네. 간증도 하시고 해서 관심이 없었네요. 그러면. 뭐 제가 처음에 말했어요. 남의 삶에 그렇게 관심이 없죠. 관심이 없습니다. 저는 원래 모태신앙이었고요. 사실은 뭐 그냥 쉽게 얘기하면 교과서적으로 교회도 열심히 다니고 뭐 여름 성경학교, 뭐 겨울 이런 거 다 꾸준히 빼놓지 않고 다닐 정도로 교회 열심히 다녔었는데 나중에 이제 뒤돌아보면 그런 거 있잖아요. 학교 잘 간다고 공부 다 잘하는 거 아닌 것처럼. 그렇죠. 예. 거기 교회를 제가 꾸준히 다녔다고 해서 신앙이 좋아졌던 건 아니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껍데기라고 표현을 하는 게 맞는지 모르겠는데 그런 신앙생활을 하고 있지 않았나. 그런데 그렇게라도 신앙생활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 그냥 놀며 다니고 교회 가서 졸면서 다녔어도 그 오고 가면서 들었던 많은 하나님의 말씀들과 찬양들이 하나도 그냥 흐트러지진 않는 것 같아요. 내 몸에 향기가 되는 것 같아요. 향기. 왜요? 좋은 단어예요. 괜찮았어요? 알았어요. 너무 좋은 단어인데요. 고급진 단어. 나중에 써먹어야지. 못 써먹습니다. 아니 어렸을 때 어렸을 때도 꿈이 개그맨이었어요? 아니요, 저는 원래 꿈은 이제 댄서였었어요. 아 그래요? 네, 춤추는 거 좋아하고 남 앞에 서는 거 좋아하고 대신에 이제 남들이 쳐다보면 쑥스러워하고 그래서 별명이 이제 고등학교 때는 약간 무대 서는 거 좋아하는데 얼굴은 왜 나 다 쳐다보지 이래서 별명이 딸기였어요. 빨개져서. 댄서가 꿈이었었다가 어느 순간부터 요즘 댄서들 보면 아시겠지만 되게 막 능력 있고 이쁘고 이런 친구들이 잘 나가다 보니까 어느 순간 서울에 제가 원래 군산 출신이거든요. 서울로 올라와서 보니까 현실에 부딪히면서 내 길이 아닌가 보다 이 생각을 했어요. 그러다가 이제 한번 적어본 거죠. 내가 뭘 잘하나 뭐 하는 게 맞을까 하다가 주변에서 어렸을 때부터 너 재밌어. 그리고 제일 친한 친구가 맨날 야 코미디언 이랬었어요. 그래서 남의 말을 한번 들어보는 것도 정답일 수도 있겠다라고 생각을 해서 그때부터 이제 개그우먼 생활을 준비했었고 사실은 제가 어렸을 때부터 고생을 뭐 이것저것 너무 많이 배우고 해서 많이 했지만 개그우먼이 되다 보니까 그게 다 달란트가 되더라고요. 춤췄었던 거, 개그 소재 다 사용할 수 있고. 그렇지. 네, 그렇게 돼서 이제 코미디언이 됐죠. 개그맨들이 결과적으로 제일 재능이 많은 것 같아요. 맞아요. 노래들도 잘하시고 춤들도 잘 추고 연기도 잘하고 제일 재능이 많은 분들이 개그맨들인 것 같아요. 누구랑 시험 봐서 냈어요? 저요? 저는 사실 이제
그때 분석을 했다고 그랬잖아요. 네. 써봤어요. 시험이 왜냐면 6년 동안 계속 떨어지고 있으니까 네. 도대체 뭐가 문제일까. 네. 그래서 그 당시에 이제 그 개그 콘서트 프로그램 중에서 개그 우먼들 활동하는 사람들의 이름을 쓰고 네. 어떤 캐릭터, 아, 뭐 예를 들어서 그 당시 오남이 뭐 재미있는 캐릭터. 많이 순화한다고 순화하네요. 네. 선배님이시니까요. 네, 같은 팀이니까. 자, 오남이. 네, 재미있는 알았어요. 캐릭터. 오남이 어떤 캐릭터 알겠어요. 약간 뭐 약간 또. 이쁜 캐릭터, 네. 뭐 덩치가 있는 캐릭터. 이분 캐릭터 누구 있었죠 그 당시? 뭐 김지민 선배님이나 네. 있으셨고 또. 그리고 약간 뭐 몸집이 좋은 캐릭터, 빼빼 많은 캐릭터 네. 이렇게 네. 이제 있었었는데 네. 제가 그 4개 그 캐릭터 중에 아무데도 속하지가 생각이 안 않더라고요. 돼요. 예. 그렇게 너무 이쁘다도 아니었고 와 너무 못생겼다도 아니었고 예. 말해버렸네요. 그리고 이제 뭔가 좀 덩치가 크거나 마르지도 않고 네. 애매한 거죠. 오늘 범균이 보낼까요 먼저? 불편합니다. 보내주세요 빨리. 뭐 말만 하면 여기 여기 저희가 진지하게 하잖아요. 저도 근데 이런 이야기를 네. 저 이런 분석을 했을 거라 생각 못 해본 거예요. 아 근데 지금 방금 뭐 너무 예쁘진 않지만 뭐 이런 캐릭터 팍팍 이렇게 웃고 그러지 마세요. 알겠습니다. 예. 네. 아 그렇게 써보다가 네. 어떤 캐릭터가 없지를 써봤어요. 네. 근데 보니까 몸 쓰는 캐릭터가 없더라고요. 근데 그렇지. 제가 진짜로 네. 제가 돼지띠거든요. 네. 엄청 게을러요. 그리고 운동을 진짜 안 좋아해요. 그게 돼지띠는 무슨? 운동을 안 좋아. 돼지띠가 게을르거든요. 아이 김혜선 씨는 앞뒤가 안 맞아요. 아니 근데 그게 근데 자기는 진짜 맞다고 그런 게 생각하기 있어요. 때문에 그렇게 그래, 들으셔야 그래. 돼요. 아니 그런 게 있습니다. 그리고 참고적으로 띠는요 불교에서 나온 얘기예요. 네. 전생에 돼지였다는 이게 사람들이 그러면서 하나씩 배워가는 거예요. 여러분들 배우셨죠? 함께 김혜선 배워갑니다. 씨는 조금 앞뒤가 안 맞아도 함께. 그러냐고 우리가 네네네. 걸러들어야지. 알겠어요. 돼지띠는 저기요, 불교다. 저기요, 우리 보고 얘기해. 어딜 죄송합니다. 보는 네. 거예요? 제일 신나셨어요. 네. 아니, 진짜 신나. 아니 이 앞에 녹화까지 계속 약간 이러고 있는데 이번 녹화에 굉장히 텐션이 높아졌네요. 네. 살려줘서 고맙네요. 네. 이렇게 써보고 나서 운동하는 캐릭터가 없네? 내가 이걸 한번 해봐야겠다 했어요. 네. 그래서 이제 고민하다가 갑자기 이제 스턴트가 생각이 나더라고요. 이왕 쓰는 거, 네. 그 감독님들이 이력서를 볼 거 아니에요. 예, 예. 이력서 한 줄 좀 특이한 걸 좀 만들어야겠다. 그렇죠, 그래서 중요하죠. 정동훈 감독님의 스턴트 액션 스쿨 있잖아요. 거기 갔어요? 거기를 이제 갔어요. 자, 갔는데 사실은 이제 뭐 아무것도 준비 안 해도 된다 네. 그래서 정말 준비를 안 하고 갔더니 다들 막 날아다니는 거예요. 그렇죠, 발차기 하고 그렇죠. 막 쌍적으로 네. 돌리고 막 왔다 갔다 하면 외국 분들도 막 날아다니고 이러길래 망했다 어떡하지? 나 아무것도 진짜 준비 안 했고 어렸을 때 태권도 하기 전문데 이거 어떡하지 하다가 2시간 넘게 온 게 아까워가지고 네. 그 위에서 이제 제가 정동훈 감독님이 너는 뭐 보여줄 거야? 이렇게 하셨어요. 예. 근데 제가 하필 순서가 거의 한 60명 오디션 봤는데 제가 거의 끝자락이었어요. 네. 근데 이제 대부분 심리가 지쳐있을 거라는 걸 제가 알고 있기 때문에 네네. 다들 뭐 발차기는 지겹게 보시지 않았습니까? 이랬어요. 네. 그래서 그냥 나답게 하자 네. 그 생각으로. 발차기 지겹게 보시지 않았어요? 뭐 다른 거 원하는 거 없어요? 막 이랬어요. 말투도 그렇게. 네, 이렇게 네. 약간 기준 거치 않네요. 뭐 다른 거 보고 싶은 거 없어요. 여기 다 우리나라 내노란 액션 감독님 네. 진짜 무섭기로 앉아 예. 계셨거든요. 근데 어떤 분이 이제 거기 댄서 했었던 거 잠깐 예. 써는 거를 춤춰 볼래? 이렇게 한 거예요. 예. 춤 원하세요? 이랬어요. 그랬더니 어떤 춤 원하세요? 했더니 어떤 분이 갑자기 소녀시대의 질을 얘기하시더라고요. 네. 딱 잡아서. 예. 근데 제가 정말 신기한 게 눈썰미가 춤을 좀 오래 춰갖고 눈썰미가 좀 좋은데 한번 그 전날 지나가면서 저게 소녀시대 지춤이구나 이렇게 지나가면서 봤었어요. 그 기억이 났어? 네. 예. 물론 거의 막춤이었지만 네네. 신이 나가지고 지 좋아요 음악 주세요. 그 음악 당연히 없죠. 이제 노래 네, 부르면서 네, 지지지 이게 막 쳤어요. 예. 쳤더니 이제 다들 막 와 이렇게 됐어요. 예. 그래서 정말 최초로 춤춰서 이제 스턴트인데도 춤을 춰가지고 이제 합격을 한 거죠. 스턴트에서. 네. 그러면서 그 다음 해에 그 스턴트 캐릭터로 이제 공채 오디션 합격을 했고 예. 1년 동안 이제 거의 합격은 했지만 예. 활동을 못했어요. 왜요? 저를 그냥 다 써줄 줄 알았는데 뭐 봉균 씨도 알겠지만 이게 개그맨 딱 합격했다고 해서 바로 성공하는 사람도 있지만 예. 시간이 오래 오래 걸리는 걸리죠. 사람도 있잖아요. 심지어는 이제 그렇게 열심히 공채 시험 합격해도 되지 않는 사람들이 더 많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제 보다가 귀여운 역할을 처음에 이제 모르고 못 모르고 왜, 귀여운 소녀 김혜선입니다 했는데 바로 편집. 네. 이건 편집하시면 안 돼요. 네. 바로 편집해가지고 바뀌더라고요. 그래서 그때 또 이제 개그 콘서트 때 내가 열심히 짰는데 바뀌네. 어떻게 해야 내가 살아남지? 나 이거 바뀌기 싫은데 내가 열심히 짠 거. 그래서 그때
내가 했었던 스턴트. 아. 그거 해보자. 예. 그래서 그게 이제 데뷔한 지 1년 만에 최종병기 그녀라고 스턴트 저희 동기들이 많이 도와줬는데 그 코너가 이제 거의 한 반년 넘게. 그쵸. 아니, 진짜 솔직히 제일 기억에 남는 코너였어요. 최종병기 그녀가. 왜냐면 거의 여자 김병만으로 나눠서 캐릭터가 기억이 나요. 리허설 때도 저희 이제 본 무대 말고 리허설을 하잖아요. 그러면 그 소품은 하나밖에 없는 게 있어요. 가끔씩. 맞아요. 비싸고 부려뜨리면 안 된다. 근데 힘 조절이 안 되는 거예요. 맞아요. 그 부러뜨려? 이거 뭐였죠? 뭘 하나 부셨죠? 책상이나 이런 거 있잖아요. 네, 책상이나 이런 게 진짜 한 번밖에 못 쓰는 건데 그걸 리허설 때 자꾸 부시는 거예요. 많이 혼났습니다. 네. 그리고 같이 하는 오빠들도 해서나 리허설 땐 때리기 좀 마라. 그런데 가면 따기를 진짜 때리니까 이러면 모가지가 돌아가니까. 실전처럼. 네. 왜냐면 이제 성격이 연습도 실전처럼 하는 게 좋아요. 왜냐면 실제로 아직 이제 막내고 잘해야 될 때고 욕심이 좀 날 때니까 내가 본 리허설 때 액션씬이다 보니까 그 노래 안에 또 끝나야 돼요. 실수를 하면 안 되니까 한 번에 끝내야 되잖아요. 그래서 리허설 때도 항상 똑같이 있어가지고 한 번은 리허설 때 무대가 정말 개그 콘서트 무대가 저 때문에 바뀌었을 정도로 부서졌었어요. 네, 무대가? 네. 그죠. 그래서 힘 조절이 안 되는 거예요. 근데 그 스턴트 오빠들이 많이 고생했죠. 그렇네요. 떡이 광고도 많이 찍었죠. 그때. 광고도 많이 찍고 검색어도 막 오르고. 근데 이제 그렇게 하면서 뭔가 인지도도 많이 올라가고 사람들이 슬슬 알아보는 거예요. 특히나 이제 이게 촬영하는 거잖아요. 그렇게 촬영하신 분들이 90도로 인사하시는 사람들 형님한테 인사하듯이 그렇게 운동하시는 분이 와서 막 만지고 가고 그랬었는데 제가 사실 운동을 싫어한다고 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이 실제로 저를 만났을 때 TV에서는 운동하는 캐릭터라서 몸 좋을 줄 알았는데 실제 보니까 몸이 좀 별로네? 이런 얘기가 조금씩 나오니까 운동을 해야겠다. 진짜로 내가 몸을 만들어야겠다라는 생각이 딱 생겼어요. 그러면서 이제 몸을 만들기 시작하면서 운동을 싫어하는데 몸을 만들어야 되고 사실 되게 여성적인 성격이 좀 있는데 그거랑 계속 이제 부딪히더라고요. 이제 머리도 맨날 이제 운동하는 캐릭터다 보니까 기를 수가 없고 잘라야 되고 그때 약간 주영훈 집사님이랑 머리가 좀 비슷했던 거 그렇게 짧았어요? 네. 반삭해가지고 이렇게 짧게 자르고 무조건 맞아. 몸이 그랬던 적이 있었어 한번. 운동복 입고 다니고 치마 입고 싶은데 막 그랬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계속 부딪히니까 나중에는 이제 우울증이 엄청 크게 오더라고요. 쌓이셨구나. 현실하고 많이 부딪혔어요. 그럼 당시 신앙생활은 어떻게 하고 계셨어요? 그 당시만 해도 사실은 그 다니던 그 교회에서도 성경 통독도 하루에 10장씩 하고 교회도 충실하게 다니고 교회 생활도 정말 잘했었는데 어떤 날은 이제 제가 인지하지 못한 순간들이 있잖아요. 지금 생각해보면 그때는 차가 없었으니까 버스 타고 다녔었거든요, 교회를. 성경책을 읽으면서 이제 가고 있는데 그날따라 성경을 읽고 있는데 그 구절들이 뭐 하나도 안 들어오고 그냥 버스에서 그냥 말 그대로 그 글자대로 꺼이꺼이 울었던 것 같아요. 정말 이렇게 울면서 그 이유가 없어요. 내가 왜 울지가 계속 저도 모르면서 계속 그 교회 도착해서도 교회 그 안에 못 들어갈 정도로 걸어가면서 울고 그러니까 눈물만 계속 나더라고요. 그리고 제가 이제 집이 4층이었는데 아침에 이제 일어나면 창문을 열거든요. 딱 일어나서 이제 좀 열고 이렇게 하는데 열면서도 항상 여기서 뛰어내리면 어떨까? 그 정도였어요? 우울증이 좀 있었구나. 네, 엄청 심했어요. 근데 우울증이라는 거를 좀 인정하고 싶지 않았고 왜냐면은 주변에서는 혜선이가 성격이 좋고 활발하고 에너지 좋고 이런 걸 많이 들었었고 저도 그렇게 생각했기 때문에 내가 무슨 에이 우울증이야 이 생각을 했었어요. 스스로 그냥 제가 그 단어를 좀 무시했던 것 같아요. 저는 지금 이야기 들어 처음 알았어요. 사실. 근데 개그맨들이 이제 화면에서는 이제 밝으니까 그냥 맞아요. 그냥 마냥 밝은 사람이라고만 하지만 사실 이제 또 마음은 저희가 이제 얼마나 또 많이 여기가 갈기갈기 찢어져 있어요. 그쵸. 그럼요. 그런 것 때문에 좀 사실 이제 막내 생활하고 이제 조금 이제 사실 맞아. 개그 콘서트에서 이제 사실 자리를 좀 잡나 보다 할 때쯤 독일로 갔어요. 맞아요. 아, 그래? 이제 잡나 보다 할 때 갑자기 갔어요. 그러니까 그 잘 방송 보이다가 어느 날 갑자기 사라지셨죠? 그때도 주변에서 뭐라고 그러셨냐면 선배님들도 야 드디어 혜선이가 스타가 되는구나. 드디어 혜선이가 이제 유명해지고 있구나. 저도 그게 체감이 됐었어요.
광고 섭외도 더 많이 들어오고 뭔가 이게 기회들이 많이 들어왔는데 이거 광고가 그러니까 계산을 하잖아요. 얼마짜리고 얼마짜리고 이거 계산을 해봤는데 그게 돈이 굉장히 큰데도 사람들이 말하는 그 정상으로 내가 가고 있구나. 근데 내가 그 정상에 만약에 올라섰다. 행복할까? 지금도 행복하지 않는데 내가 거기 위에까지 올라간다고 해서 행복할까? 그리고 제가 싫어하는 운동을 계속 이제 인정을 안 하면서 뭐 예를 들어 출연료가 예를 들어서 100만 원이 들어왔어요. 그러면 거의 80만 원은 병원비로 가는 거예요. 하도 몸을 안 쓰니까. 네, 하루에 병원을 3군데, 4군데를 갔어요. 똑같은 데를 또 갈 수 없으니까 3군데, 4군데 가면서 이제 몸이 계속 망가지고 있는 거죠. 근데 몸이 망가지니까 사람이 이제 마음도 같이 무너지더라고요. 그러니까 버티다가 이제 마음은 이제 더 이상 못 버티겠다. 그냥 이제 여기서 이제 그만해야겠다라는 생각이 들었고 어느 순간부터 개그 콘서트에 이제 소문이 난 거예요. 혜선이가 조금 이상하다. 그러니까 아시는 분들만 아마 범균 씨도 몰랐을 거예요. 그때는 서로의 영역에 대해서 열심히 하고 활동을 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때 이제 감독님도 저한테 요즘 너 소문 듣기로는 상태가 안 좋다고 하던데 괜찮냐 그랬는데 그날이 이제 개콘 녹화 날이었어요. 녹화 끝나고 근데 그 캐릭터가 이제 여러 개가 있는 캐릭터의 코너였는데 제가 이제 하면서 그날 제가 약간 좀 의외로 완벽주의자인데 NG를 그날 처음 많이 낸 거예요. 그래서 제 부분이 편집이 됐어요. 그래서 감독님한테 이제 그날 당연히 알거든요. 편집이 됐다 안 됐다를. 감독님한테 내 부분을 편집했다는 거는 내가 없어도 되는 거 아니냐. 나는 내일부터 나오지 않겠다. 이런 말에 사실 못하죠. 이 정도의 이제 기수 정도에서 할 수가 없는 수 없죠, 당연히. 네. 나 편집했는데 안 할래요. 이거는 똑같은 거잖아요. 근데 그때는 제가 정말 이게 수위를 치면 어디까지 모르겠는데 여기를 넘어섰어요. 한계. 네. 한계를 이미 넘어서서 너무 이게 공황장애라고 표현해야 될지 그게 표현이 맞을지 모르겠는데 숨이 너무 막히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내가 여기서 더 이상 살 필요가 없어. 막 손이 맨날 떨리면서 더 이상 살 필요가 없어 이 생각하면서 그냥 죽어야겠다. 그러니까 모든 이 잘 되고 스타가 되고 이런 게 무의미하다라는 거를 그때 딱 알았어요. 그러니까 참 신기하죠. 정말 축구 배고플 땐 그런 생각이 안 들다가 지금 이제 뭔가 되기 시작하니까 그러니까요. 그게 오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게 정말 의미가 없구나. 내가 정말 그러니까 삶의 의미를 딱 읽고 사람들이 거창하게 뭐 독일 유학생을 막 이렇게 표현하는데 그냥 저는 죽으러 간 거거든요. 독일을? 네. 독일에 누가 있었어요? 왜 독일을? 그러니까 친한 스턴트 하는 동생이 이제 그 개그 콘서트 할 때 휴가를 한 번씩 정해요. 그래서 이제 휴가를 어디 갈까 그 당시에도 그냥 제 마음의 소리를 그러니까 무시하고 있었을 때였어요. 근데 정말 신기하게 연락을 잘 안 하는 동생인데 언니 잘 지내 하고 이제 전화가 온 거죠. 독일에 있다고 하니까 그래 나 독일로 휴가를 갈까 하다가 왔다 갔다 시간이 막 15시간 막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그렇게 해서 하루를 버릴 바에는 그냥 가지 뭐. 그래서 그날 전화 끊고 짐을 다 포장 인사를 쌌어요. 개콘을 하고 있는데. 그냥 안 들어올 생각으로? 당분간. 아니요, 그 계산이 아예 없이. 아니 집도 월세거나 네, 그럴 텐데 월세였었고. 그 계약서가 남아 기간 있는데. 근데 다 그 뒤를 생각하지 않고 그냥 지금 내가 빨리 죽으러 가야겠다. 그러면서 그거 짐 다 싸가지고 그 친구한테 보내고 막 처리할 거 다 처리하고 그리고 이제 독일에 이제 내일 죽을까? 나 내일 죽을까? 그 동생 집에 있으면서 그렇게 이제 죽을 날만 생각하고 있었는데 어느 날에 이제 제가 커피랑 빵을 먹으러 갔는데 그 이상한 커피가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커피를 내가 먹고 싶은 커피를 주문하려면 언어를 배워야겠다고도 생각이 든 거죠. 죽으러 간 사람 치고는 좀 꿈이 많아졌네요. 도대체 언제 그러게는 죽어? 말이에요. 언제 죽어? 그날 또 죽는 날, 그날 또 죽는 날이 아니에요. 그날 또 죽는 날이 아니에요. 죽을 사람들 나투데 얘기지, 나투데 얘기. 죽을 건데 독일어 배워? 그러면서 또 쓸데없이 열심히 또 살면서 독일어도 이제 중간이 없으니까 막 열심히 판 거죠. 그리고 언어 하다가 이제 2주 동안 어학원에서 또 방학을 해서 그 예전에 친했던 동생이 있어요. 걔가 성악한다고 독일을 갔던 게 생각이 나더라고요. 작은 바이마르라는 그 시골 마을인데 거기로 갔던 게 생각나서 그래 그 친구랑 독일 맥주 맛있으니까 맥주는 시원하게 마시러 가지 뭐 하고
갔죠. 그날도 죽는 날은 아니에요. 갔어요. 네, 2주 동안은 이제 놀고 이제 해야겠다고 이제 갔는데 제가 좀 잘 때는 예민하거든요. 근데 그 친구가 원래 기독교인이 아니었어요. 그냥 뭐 교회 안 다니는 정말 단순한 제 술 친구였던 동생이었는데 그 한국 언니 2명이나 사는 거예요. 근데 2명이나 살다가 제가 그랬거든요. 그 친구가 좀 늦게 들어오길래 야, 나 한국 사람도 싫고 그러니까 한국 사람이랑 운동이 싫었어요. 절대 만나지 말자. 그래서 한국 사람 싫으니까 나한테 인사시켜주지 마. 나 그 언니들하고 인사하고 싶지도 않고 너 언제 들어올 거야? 네 방 어디야? 나 네 방에만 처박혀 있을 거야. 이랬었어요. 그 친구가 좀 늦게 들어왔는데 그 사이에 그 언니들 2명이 들어오신 거예요. 똑똑똑하고 그 친구 방에 놓고 하길래 그때도 뭔가 좀 되게 어두웠나 봐요. 불을 다 꺼놓고 어두운 데서 이러고 있었어요. 앉아서. 아무것도 안 하고. 얼마나 무서워. 멍 때리고. 남의 집에. 네, 이렇게 딱 있었는데 그중에 한 명 언니가 저기 배고프지 않아요? 하신 거예요. 배는 고팠거든요. 또 사람이 또 이게 좀 고프니까 배는 고프다 했더니 또 주셨어요. 주셨는데 먹으면서 갑자기 그 사람들의 힘든 걸 저한테 얘기하면서 따다다다 울면서 얘기를 했죠. 근데 그러면서 느꼈던 게 아, 내가 사람을 좋아하는구나. 그래서 내가 사람 때문에 상처를 받아서 힘들었구나. 근데 이게 또 사람 때문에 치유가 되네. 이게 하나님이 주신 나의 그 장점인가 보다를 또 생각했고 그 동생이 와서는 언니 일부러 그렇게 하지 마. 사람들하고 안 친한다며 친하게 지내지 마. 그러길래 내가 원래 친하게 좋은가 봐. 그러니까 저에 대해서 또 알게 된 거예요. 내가 몰랐던 나에 대해서 알게 되고 또 아침에 또 제가 좀 예민한데 잘 때 그 3명이 죄다 새벽 기도를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화장실은 하나인데 제가 거실에서 잤거든요. 거실 옆에 화장실이에요. 3명이 머리 감고 드라이기 하고 왔다 갔다 하고 옷 갈아입고 왔다 갔다 하면은 잠이 당연히 깨져. 그래서 아예 그냥 그 시골 한적한 시골 마을이니까 한번 따라가 볼까 해서 따라갔어요. 하는데 이제 거기서 되게 좁은 교회였는데 한인교회? 네, 한인교회. 막 주여 주여 하면서 다들 울면서 막 기도하고 막 그 방언이라고 하잖아요. 다다다 하는 거. 엄청 시끄러운 거예요. 다다다다 하는 거라뇨. 와다다다 와다다다 이렇게 하는 거예요. 보면서 왜 저렇게 시끄럽게 소리 지를까. 그냥 조용히 기도하면 되는 것을 이렇게 이해를 못했어요. 근데 목사님이 한 번에 혜선자매는 왜 기도 안 하냐 눈 뜨고 있었거든요. 지켜봤어요. 지금 그 표정으로 이런 거 있죠. 이렇게. 네, 저는 뭐 하나 하고 지켜봤는데 목사님과 눈이 마주쳤어요. 네, 목사님한테 기도하는 방법을 모른다 나는. 그렇게 교회를 못 계시나니까 오래 다녔는데도 기도를 어떻게 시작해야 될지 모르겠다. 해본 적이 없어요? 그러니까 제가 봤을 때는 그러니까 누구의 기도만 들었지. 그러니까 누가 기도할 때 눈 감는 건 했지만 내 스스로 해본 적이 없고요. 내가 그게 습관이 되었지 않았던 거죠. 그러니까 습관이 잘못 들었던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때 교회를 다녔어도. 그리고 그러다가 이제 목사님이 일단 주여 3번 외쳐봐 이렇게 하시더라고요. 근데 주여 주여 3번을 외치려고 했는데 주여 하고 나서 갑자기 터졌어요? 터졌어요? 여기가 그 구간이야. 터졌어요. 막 슬픈 구간이에요. 주여 한 번 외쳤는데 그냥 터져요. 기도를 해본 적도 없는 첫 기도를 하는데 주여 이렇게 됐어요. 그러니까 쌓여있던 눈물과 울분이 그냥 터진 거네요. 주여 한마디에. 그죠. 아유. 그러면서 그냥 욕을 했던 것 같아요. 하나님한테. 이씨 이러면서 제 스타일대로 나 왜 여기까지 가갖고 왜 나 힘들게 해요. 이러면서 왜 나 이렇게 만들었어요 하고 엄청 원망하고 울부짖고 화내고 근데 그러다 보니까 여기가 뭔가 이게 뭔가 몸이 이렇게 부들부들 뜨거워진다고 해야 돼. 이게 표현이 좀 안 되는데 뭔가 이렇게 뜨거워지면서 몸이 이렇게 검은색이 탁 하얘지는 느낌 있죠. 팍 하고 퍼지는 느낌 있잖아요. 아까 여기까지 찼던 게 그 한계치가 싹 없어지는 느낌이 들더라고요. 그때도 이제 배운 게 이렇게 기도 손 모으고 이렇게 숙여서 하고 있는데 누가 여기로 이렇게 툭툭 그래 뭐 수고한다는 느낌으로 이렇게 안아주듯이 이렇게 해주시더라고요. 그 손에 온기가 있잖아요. 그래서 눈을 딱 떠보니까 다 방언하고 있고 목사님 저쪽에 계시는데 아무도 없더라고요. 그때 어였구나.
생각했죠. 하나님이셨고 성령이었나 봐요. 그래서 그때부터 기도할 때 이제 첫 기도가 살려주세요. 살려주세요. 잘못했어요. 뭐 이렇게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도 팔에 터치할 수 있게 쇼 그렇죠. 입고 오신 거. 온기를 바로 느낄 수 있게. 그러면서 그때부터 뭔가 그 삶에 바라보는 방식이 좀 달라졌다고 해야 되나? 그 이후로 이제 그 교회 굉장히 열심히 가셨겠네요. 네. 하나님 만난 곳이니까 어떠셨어요? 지금 같은 경우는 또 다시 이제 그 독일 바르마에 있다가 제가 디셀도르프라는 도시에 있었거든요. 예. 그러고 나서 갑자기 자고 있는데 예. 가라 베를린으로 이렇게 하신 거예요. 예. 근데 제가 옛날 같았으면 꿈인가 이랬을 텐데 예. 기도의 응답을 받았고 저를 만나 주셨잖아요. 예. 그러고 나니까 이거 하나님이다. 가야지. 베를린으로 가라는 음성을 들었어요? 네, 가라 베를린으로. 근데 베를린에도 정말 아는 사람이 한 명도 없었어요. 그 친한 동생도 디셀도르프라는 도시에 살고 있었고. 근데 까라면 까야죠. 그 하나님이 가면 가야. 하나님이 까라면 까라뇨. 김혜선 씨. 저답게 표현. 그럼 어떻게 합니까? 어떻게 순종? 아니 주님이 가라 거기서 하시면 가라면 가겠죠. 가야죠. 예, 이렇게 하면 예. 되잖아. 쌍기고 기울어만 바꾸면 되잖아. 가라면 가야죠. 이게 김혜선 씨가 이제 웃음에 대한 게 이 정도에 한번 나와야 돼 하고 김혜선 씨 웃음이다 하고 하는데 아니다. 예, 저희가 이제 받아들일 때 저희가 좀 더 받아들이겠습니다. 예. 고마워요. 네. 예. 그래서 이제 그때 딱 그걸 경험하고 나니까 가야 된다. 거기서 바로 짐 싸서 그냥 진짜 베를린으로 갔어요. 그런데 너무 신기한 거는 제가 바이마르라는 도시에 있었다고 했잖아요. 네. 거기 알고 있었던 그 신혼부부 동생들이 있었는데 네. 그 친구들을 그 타이밍 맞게 그 친구들 베를린을 보내주셔서 저를 이렇게 보살피게 해주시고 그러니까 그 친구들이 또 일했었다 한국 식당에서 저도 또 일을 하게 해가지고 뭐 금전적인 문제나 의식주 문제나 이런 걸 또 해결하게 해주셨고 정말 그거를 딱 어떻게 또 완벽하게 또 해놓으셨어요. 그 한식당 아리랑에서 예? 네? 아리랑 맞나요? 맞아요. 네. 어떻게 다 이렇게 네. 기억력이 좋으세요? 그 아리랑에서의 이야기도 좀 해주세요. 아. 정말 최선을 다해서 살았던. 네. 거기 한식당 아리랑에서 뭘 했어요? 거기서 이제 한식당에서 서빙하는 아르바이트를 했었었는데 본점이었어요 또. 본점? 네, 거기가 이제 본점이고 네. 7, 8개, 지금 아마 10개 넘었을 프랜차이즈로? 거예요. 예. 네, 엄청 많이 운영하시는데 대부분의 하는 친구들이 유학생을 오다 보니까 하루이라고 가는 친구들이 더 많거든요. 네, 네. 진짜 간이 남아서 이제 남아서 일하는 친구들이 없어요. 네. 근데 저는 성격이 거의 오늘만 살고 죽자라는 생각을 하다 보니까 네. 그날 최선을 다하거든요. 예. 근데 저처럼 하나하나 컵을 닦고 깨끗하게 청소해 놓은 사람이 아무도 없는 거죠. 그리고 이제 예를 들어서 뭐 불판을 항상 했었거든요. 그 삼겹살이나 네네. 그 고기류가 있으니까 예. 한국 음식을. 예. 그 불판들도 한 30개, 40개 정도 있었는데 제가 매일 닦았어요. 그리고 그걸 다 들고 왔다 갔다 할 정도로 나중에는 이제 디스크가 생길 정도로. 혼자? 예. 엄청 무거울 텐데. 예. 그 정도로 일을 잘한 거예요. 일을 근데 정말 예. 그러니까 이게 혼자서 할 수 있는 양이 아니었나 봐요. 한 8명 자른 거예요. 저 때문에 아니, 아르바이트생이 8-9명씩 자른 많이 거예요. 있잖아요. 8, 9명이 해야 될 일을 혼자 하신 거예요? 네. 네, 거의. 어머. 정말 최종 병기네요. 네, 그때도 지금 보면은 지금 제가 별명이 적토마지만 네. 그때도 진짜 적토마처럼 앞만 보고 이렇게 달렸던 것 같아요. 아니 기도 중에 하나님께서 나를 베를린으로 왜 가라 베를린으로 했는지 좀 답을 얻으셨어요? 남편 때문인 것 같아요. 남편은 남편 베를린에서 네. 만났구나. 그 한식당에서 만났어요. 어떻게 한식당에서 어떻게 해요? 한식당에서 이제 아르바이트했던 네. 친구의 소개로 이제 남편을 소개로? 만난 건데 오. 네. 그 당시에 만나기 전에 제가 새벽기도에서 배우자 기도를 기도. 하고 있을 때였어요. 처음에 만나니까 어떻던가요? 저는 그거였던 것 같아요. 남편이 그냥 김혜선이라는 사람 그대로를 봐줬던 게 좋았던 것 같아요. 코미디언이고 한국에서 뭐 조금 인지도가 있었고 이런 걸 아무도 모르는 상태에서 저를 만났기 때문에 나중에는 역으로 저한테 여보 이거 봐봐. 한국에서 개그 콘서트라고 유명한 프로그램이 있어 하고 저한테 보여줬었을 때 이걸 알려줄까 말까. 왜냐면 캐릭터가 너무 무서운 캐릭터밖에 없으니까 이 100일 정도 만나고 있을 테니까 잡아야 될 거 아니에요 이 사람. 그치? 보여줄까 했는데 내가 수박 부시고 앉아있고 어머 무대 부시고 책상 부시는데 이걸 고민하죠. 엄청 고민했어요. 네, 그래서 그 며칠을 고민하다가 그래도 정말 내가 정말 나를 사랑하면 이것도 그치. 뭐 하겠지. 하고 이제 뭐 부끄러운 거 하고는 아니니까. 사실 나 당신이 며칠 전에 얘기했던 개그 콘서트
코미디언이었어. 왜냐면 그때는 이제 한국 생활을 모두 다 청산하고 떠난 거니까 아예 안 돌아올 생각으로 그러니까 과거형이 되는 거죠. 네. 나 그때 뭐 그런 코미디언이었어. 그러니까 남편이 에? 네가 무슨 코미디언이야?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찾아서 보여줬어요. 네. 그 싸움하고 막 그 소파에서 막 뒤떨거져 남자애들 막 패대기 치고 이런 거 보여주니까 가만히 보더니 혹시 말하고 있는 것도 있어? 하더라고요. 왜냐면 거기서는 우와! 뭐 이런 거 있으니까. 예. 그래서 나중에 이제 그때 막 이승윤 선배님이나 막 이 교복 치마 입으면서 나도 여자란 말이야. 뭐 이런 거 있었어요. 딸바보라고. 네네. 그거 보더니 갑자기 귀여워 이러더라고요. 한국말로. 그런 녀석? 거예요 원래. 네, 이렇게 남편이 이제 귀요미 이렇게 이게 한국말로 하길래 이건 100% 끌고 가야 된다. 끌고 가야 된다. 이거는 무조건 빨리 걸어야죠 이거를. 네. 걸은 거야. 데리고 와야겠다. 네, 모를 바로 때 데려와야겠다. 쉬운 게 아니에요, 사실. 당연하죠. 아내를 보고 한 여자를 보고 네. 국적을 바꾼다라는 건 너무 진짜 쉬운 게 아닌데. 이쪽은 내 여자친구가 외국인인데 그 나라로 그냥 무작정 온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혜선 씨가 맞아요. 독일로 무작정 갔듯이. 저도 그때 사실은 남편을 만나면서 사랑하면서 내가 독일에 있어야 되겠다 생각했는데 아무리 생각을 해도 제가 너무 힘들더라고요. 아니 근데 그 남편도 뭐 하는 일이 있었을 거 아니에요? 아까 범규 씨 얘기가 굉장히 수제라면서요. 네, 남편이 학사까지 공부할 정도로 도시 생태학을 전공했는데 건축 쪽이에요. 근데 엄청 똑똑해요. 근데 집에서 제 거 저기 운동복 빨래하고 있습니다. 아니 그 전공을 살려야지 아깝잖아요. 근데 이제 그 생각은 했어요. 네. 제가 항상 외로웠었던 게 좀 컸었던 것 같고 예. 우울증이 사실은 제가 봤을 때 완치는 없어요. 이게 잠재돼 있는 계속 그러니까 잘 잠재되어 있다. 근데 가끔 저도 뭐 방송 같은 경우도 그 전에는 방송이 잘 안 들어오면 에이 나 유명하지 않나 보다. 이제 나 안 필요한가 보다. 이렇게 해서 우울해지고 막 그랬었거든요. 근데 남편이 그런 거를 되게 많이 약간 브레이크처럼 잘 그걸 잡아줘요. 이건 이제 괜찮아. 그리고 예전 같았으면 아유 뭐 스타 아닌가 보다. 이제 안 유명해지는가 보다 했었을 텐데 요즘 같은 경우는 하나님 이제 좀 싫어하는 얘기 좀 오케이 좀 쉴게요. 이렇게 돼요. 하나님이 그 남편분을 붙여주셨네요. 네. 도시재생 아니고 해선재생으로 붙여주네. 진짜 해선재생이네. 그러네요. 붙여주셨네. 사전 인터뷰 때 남편분을 하나님의 선물이라고 말씀을 하셨대요. 그러니까 이런 맞아요. 점에서 선물이라고 말씀을 진짜 제 인생의 가장 큰 선물이고 네. 지금도 잘생겼잖아요. 그리고. 네, 그리고 너무 귀여워요. 귀여운 편이지. 네, 귀여운 편이죠. 그러니까. 네. 며칠 전에도 만나셨잖아요. 근데 그냥 딱 그 큰 곰인형이 사람화 돼서 나왔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점점 한국의 예의를 알 텐데요. 아, 좋겠습니다. 네. 독일 분인데 예전에 뭐 그런 게 잘 없었던 것 같은데 제가 앉아 있다가 제가 지나가 형님 앉으세요. 원래 독일이 엉겁지 않아요? 예, 이제 많이 배웠습니다. 남편이 이제 그 저희 기술을 알아서 지나가면 저 사람이 22기 아니야? 오케이. 자기가 26기라고 생각하는 거죠. 저랑 같은 기술. 갑자기 불편해요. 그래서 왔어? 왜 하는데? 근데 어떻게 독일에서 딱 돌아왔는데 또 개콘을 하고 굉장히 또 일이 잘 풀렸네요. 그 골대녀 프로그램 들어오기 전에 제가 사실 기도 제목이 그거였거든요. 예능이나 이런 것도 사실은 좀 부담이 되고 저한테 맞는 좀 진득하게 할 수 있는 고정적인 프로그램 하나 있으면 좋겠어요. 이랬었어요. 근데 그때 딱 축구 오디션을 본 거예요. 개벤저스 팀. 그때 20명 정도인가 21명 정도가 오디션을 그렇게 봤거든요. 많이 봤어요? 네, 개그맨들이. 진짜 다 갔네. 네, 그러니까 그래요? 3, 4 뭐 유명한 뭐 개그맨들 다 와서 이제 오디션 봤는데 네네. 그 오디션을 본다는 게 축구 개인기를 보는 네, 거예요? 네, 아니 그 경기를 했어요 저희는. 해서 네, 아예 그냥 방송에 나왔는데. 아예 어수룩한 사람은 안 뽑는군요. 저는 근데 태어나서 처음으로 축구공을 만져본 거고 예. 축구 해본 적도 없고 그냥 저희 골대에 골 넣으면 되는가 보다 해가지고 그때 막 와라라 공만 쫓아오고 막 그랬었어요. 근데 해본 줄 알았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되게 잘하셔서. 다들 이제 잘한다고 생각하시는데 네. 저도 이제 태어나서 처음으로 그 프로그램 때문에 이제 처음으로 공을 만져본 건데 예. 그 오디션 볼 때도 어떻게 하는지 모르겠는데 일단은 이 프로그램이 축구 프로그램 나랑 좀 잘 맞을 수도 있겠다. 그리고 심지어 시즌 1 때도 그런 얘기가 왔다 갔다 했었어요. 혜선이가 하면 좋겠다. 혜선이가 왔으면 좋겠다. 이런 얘기가 왔었었는데 기회가 안 왔었고 하면서 나중에 생각해보니까 제가 점핑 운동센터 하고 있잖아요. 그 사이에 또 운동 능력이 체력이 키워졌었나 봐요. 제가 원래 달리기 못해요. 적토마라는 것도 처음에 내가 빠르다고 이랬었어요. 근데 이 점핑이라는 게
체력이 키워지면서 이게 근육도 거기에 빠르게 아, 그래요? 키워졌나 봐요. 그러니까 그렇게 저를 준비해 놓으신 것 같아요. 그럼 그 우울이라는 감정은 또 이렇게 찾아오거나 그러진 않으세요? 가끔은 찾아오는 것 같아요. 심지어 요즘 같은 경우는 이제 운동 그 사업을 하면서 회원님들이 계속 이제 우울증이 있거나 몸이 아프신 분들이 물어봐요. 나 저 여기가 아픈데요. 저 요즘 막 자꾸 눈물 나요. 막 이런 얘기를 하시면 제가 사실 그런 걸 다 이미 경험을 해봤잖아요. 그래서 되게 현실적으로 제가 의사는 아니지만 되게 현실적으로 그 얘기를 할 수 있는 것 같아요. 그냥 뭐 사람들이 어디가 아파요? 그러면 아 거기는 뭐 때문에 아파요? 많이 다쳐봤잖아요. 스턴트 해봤으니까. 그래서 아픈 거예요. 이렇게 얘기를 하고 아 그거는 우울증인데 이거는 그냥 소리를 지르면서 뱉어봐요. 왜냐면 제가 하나님 왜 그래요? 하나님 저한테 왜 그래요? 이렇게 막 했었다고 했잖아요. 그 얘기를 뱉으라고 하면서 저도 이제 중간에 그렇게 회원들한테 뭐 제 경험을 얘기하면서 그렇게 하면 괜찮아질 거예요 얘기를 해도 스스로 올 때가 있잖아요. 그럴 때는 혼자서 뭐 나쁜 마음이 이렇게 올라오고 있으면 악마야 꺼져. 야 꺼져라. 이렇게 얘기해요. 그러니까 외치면 선포가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약간 이 뭔가 어두운 생각들이 스멀스멀 올라오면 야 꺼져라 그러면 싹 내려가요. 진짜 안 보이지만 사탄아 물러가라 그거잖아요. 네. 악마가 기에 눌렸나 봐요. 진짜 그 기싸움이라는 게 그거 같아요. 그 영적 전쟁이 바로 그런 거예요. 네. 그래서 그렇게 되면은 이게 바로 언제 그런 생각을 했냐는 듯이 싹 사라지고 예전에는 또 경험을 얘기하자면은 제가 무슨 어디 지방 행사를 갔었어요. 어떤 여자분이 아 우리 아빠가 팬이에요 막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아빠만 팬인가 봐요 이랬어요. 뭐 그쪽은 팬이 아니에요. 장난으로 이렇게 딱 했는데 며칠 뒤에 이제 저기 쪽지가 왔었는데 저한테 사실은 자기가 이제 간호사인데 아빠가 이제 마비가 되셨다. 건강하시다가 갑자기 마비가 되셨는데 어느 순간 집이 맨날 적막하고 조용하대요. 다 이제 간호하시고 얼마나 지치고 힘드시겠어요. 근데 갑자기 아빠가 뛰어 하면서 소리 지면서 막 방방 뛰시더래요. 그래서 보니까 제가 뛰는 거 보시면서 적토마 뛰어 이렇게 말씀을 하신 거예요. 그렇게 조용한 집에서 아빠가 저만 나오면 이렇게 소리를 지르신대요. 그걸 딱 보면서 이 에너지구나. 그거를 나한테 주신 달란트구나. 내가 그럼 이거를 앞으로 방송에서 더 열심히 뿜어야겠다. 에너지를. 그래서 수업할 때 사실 저도 운동 5시간, 6시간 얼마나 힘들겠어요. 근데 막상 딱 올라가잖아요. 그럼 뭔가 이상한 힘이 생겨요. 되게 기분 좋은 에너지가 생기면서 이거 내가 하는 거 아니야. 하나님이 일하시는 거야. 나를 통해서 일하시는 거야. 그러면서 이게 뭔가 몸이 아파도 올라가면 안 아파요. 그게 참 신기한 것 같아요. 그럼 이제 신앙인으로서 꿈은 뭐가 있을까요? 저는 사실 뭐 저를 통해서 하나님이 주신 그 좋은 에너지, 파워 넘치는 에너지 그걸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아, 저 친구는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저렇게 좋은 에너지가 품어져 나오는구나를 보면서 그거를 얻었으면 좋겠어요. 보통은 이제 말씀으로 많이 말씀을 통해서 많이 하나님을 만나는데 저는 보여지는 것 같아요. 보여진 에너지, 그러니까 몸을 써야 되는 에너지. 그게 이제 하나님이 저한테 하시는 일이신 것 같아요. 앞으로 더 열심히 건강한 에너지로 하나님을 말씀을 전달하는 사람이 되도록 하는 게 꿈입니다. 두 분이 얘기 나면 또 너무 예쁠 것 같다는 생각이 드네요. 맞아요. 그러면 또 다음에 이제 슈퍼맨 쪽으로 갈 수가 있잖아요. 제가 노린 게 딱 그거거든요. 그죠? 제가 딱 알잖아요. 그거는 이제 약간 외국인 프로그램 되게 많은데. 욕심내면 사람이 이게 끝도 없습니다. 맞아요. 자, 우리 지은자님 어떻게 들으셨어요? 네, 저는 오늘 이야기 들으면서 정말 우리 삶은 하나님 없이는 단 하나도 해석이 되지 않는구나. 내가 왜 이렇게 잘 나가는 시간에 우울해야 하는지도, 왜 내가 운동을 하는 곳에 계속해서 있는지도 아무것도 해석이 안 된다는 거. 근데 이제 하나님이 우리 삶의 해설자이시기 때문에 그 삶의 어떤 이상 신호들을 주시잖아요. 우울증이나 맞아요. 어떤 기쁘지 않은 그 순간들을 주심으로 우리에게 경고등을 이렇게 보여주시고 그로 인해서 하나님 앞에 달려나가게 하시는 하나님이 참 따뜻하시다라는 생각이 들었고 정말 그 밝은 에너지 사람들을 기분 좋게 하시는 그게 하나님이 주신 달란트가 맞는 것 같아요. 그래요. 정말 같이 대화하면서
그 혜선님이 이야기하시면 순간 그 기분이 전환이 확 되는 것 같더라고요. 네, 적통화. 네. 그 적통화 빵 터졌거든요. 그래서 앞으로 그 귀한 달란트 정말 귀한 곳에 사용하시면서 혜선님도 행복하게 살아가시기를 같이 기도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요즘 연희라고 지은 자매 어디 학원 다녀요? 요즘 말씀을 잘하시는 거예요. 요즘 뭐 좋은 노량진에 학원 다닌다고 하더라고요. 되게 좋아요. 집중이 확 되네요. 네, 되게 좋죠. 네. 황균 형제. 오래 봤는데 이렇게 몰랐어요. 오래 봤지만 잘 몰랐던 이야기들이 참 많아서 참 내가 무심하고 미안했구나라는 것도 좀 많이 느끼고 제가 그 누나를 주님이 왜 저 친구를 참 좋아할까라고 했을 때 개그할 때랑 비슷한 것 같아요. 앞뒤에 앉고 일단 예스를 할 수 있었던 믿음이 주님이 참 좋아하지 않나. 앞으로도 그래서 항상 예스 걸로써 예스! 네. 예스 걸로써 그다음에 또 CCM으로 또 점핑을 하는 그날까지. 하고 있어요. 하고 있어요. 저 하고 있습니다. 네. CCM 음악에 제가 맞춰서. 채널에서 그래요. 중간중간 CCM 이제 해외 CCM을 신나는 거 이제 들으면서 너무 은혜 받아서 내게 강 같은 평화. 오. 해보고 싶습니다. 네. 저는 사실 개인적으로 CCM으로 콘서트를 하고 싶어요. 그래요. 모든 그 제가 점핑 가맹점 사업도 하고 있지만 그 가맹점 분들이 뭐 믿든 안 믿든 저는 무조건 다 크게 열어서 그걸 콘서트 할 겁니다. 그 기대하겠습니다. 사실은 그 진정한 웃음을 주는 사람은요 많이 울어야 웃음을 줄 수 있어요. 그 잘 웃는 사람은 잘 울기도 합니다. 맞아요. 감정이 같이 연결이 되기 때문에 잘 웃지 않는 사람은 울지도 않아요. 진정한 눈물을 흘려야 진정한 웃음을 줄 수 있거든요. 맞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경험들이 누군가를 즐겁게 할 수 있는 거 아니겠어요? 저는 우리가 인생의 계획을 미리 막 세우다 보면 내가 조종자가 되고 내가 핸들을 잡아서 언제 어느 나이 때 뭘 하고 막 꿈을 다 세운단 말이죠. 맞아요. 근데 그 틀에 맞춰지지 않으면 그 박탈감 때문에 우울감에 빠지고 난 실패한 인생이라고 자책할 때가 많은데 지금 우리 저 김혜선 자매의 인생을 들어보니까 무엇 하나 내가 계획해서 된 것이 없이 어렸을 때 독일에서 살 생각을 해봤겠어요? 전혀. 독일 남편을 얻을 거란 생각을 해봤을 것이며 나는 운동을 싫어하는 사람인데 운동으로 쓰임받고 있고 전혀 내 계획과 상관없이 하나님께서 가란 곳으로 순종해서 떠났더니 베를린으로 가라, 한국으로 돌아가라 그냥 순종을 했더니 하나님이 다 그곳에 미리 예비하신 신랑감 또 미리 예비하신 일, 미리 예비하신 내일들이 다 기다리고 있었다는 것. 그것이 오늘 간증의 포인트가 아닌가 싶어서 앞으로도 우리가 전적으로 내 미래를 내 계획이 아닌 하나님께 맡기는 인생을 살게 되면 이렇게 진정한 기쁨만 있는 날이 오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아멘. 네, 왜 이렇게 눈물을 흘리세요? 뭔가 좀 정리를 잘하시네요. 눈물이 나게 정리 잘하시네요. 같은 학원 출신이에요. 앞으로도 그렇게 하나님께 귀한 쓰임 받는 김혜선 자매를 응원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귀한 간증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